안녕하세요. 어울림 책방의 김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울림 책방의 나종천입니다. 어울림 책방의 이남기입니다. 소개를 하기 위한 최윤선의 안녕하세요. 한명희입니다. 어울림 책방의 은소록 사서입니다. 저희가 개설한 채널 이름이 어울림 책방인데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녹음 도서라고 하죠. 소리를 통해서 독서를 많이 하세요. 소리를 뜻하는 울림, 그리고 함께 어울리자는 어울림을 더해서 어울림 책방이라고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어울림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제 2019년 43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수록된 정용준의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인문학상, 황순원 문학상과 더불어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집에는 정용준의 사라지는 것들 외에도 대상 수상작 윤희영 작품 외 총 7작품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네, 소설가 정용준은 1981년 광주광역시 출생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 문해창작과 교수로 활동 중인데요. 2009년 단편소설 굿나잇 오블로로 현대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작가입니다. 정용준의 사라지는 것들은 아들과 며느리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손녀딸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녀딸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 소중한 손녀딸의 죽음 후에 아픈 일상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주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4점을 주겠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부터가 좀 이렇게 진행형이라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와닿게 썼다는 점이 좀 높게 평가했고, 결점을 이제 3점을 했습니다. 가정의 그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아주 최고 점수 줄 수 있다고 봐요. 5점 뭐 저도 무방하고요. 그야말로 내 주변이 막 사라져가고 막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또 그 속에서 또 삶의 의미가 또 찾아지고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를 담으면서도 뭔가 그 속에서 희망이 보이는 4점 별점 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도 살아갈 때 어려움들을 직면하면 거기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또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모습이 많이 공감이 됐고 이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삶에 대해서 또 저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이 같이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5점을 드리고요. 슬픔이 없는 서로가 대화, 격청이 서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세요. 그 엄마가요, 그 아들 앞에 이제 마지막 그 대화 중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내 삶은 왜 이럴까? 이유를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 죄가 있었겠지. 운이 없었겠지. 실수를 했겠지. 나쁜 선택을 했겠지.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거겠지. 하지만 모르겠더라. 극복해 보려 애썼는데 뭘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건지 몰라. 아무것도 못했다. 이런 그 절망적인 그 고백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삶이 과연 돌아다 보면 참 불행했다고도 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두운 면들을 닥치면서 이 고뇌했던 이 어머니의 그 음성이 저에게는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모텔에서 그 힘든 것을 보였을 때 엄마가 참 그 자식들 키우면서 아주 모진 세월을 살면서 그 부족한 남편을 등져가면서까지도 열심히 자식은 키워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책에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가장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한번 그 카톡을 했었어요. 근데
엄마는 다 잘 먹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서 뭐냐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뭐 비빔밥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엄마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랬지만 내가 엄마에 대해서는 참 많이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돼지갈비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치를 좋아하고 그래서 엄마도 된장찌개나 돼지갈비나 김치찌개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시래기 있어요. 시래기가 좋다고. 근데 먹기 싫어 죽겠는데 그걸 좋아해서 잡섰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일단 시래기를 많이 잡섰는데 그래서인지 우리 어머님이 오래 사셨어요. 그런 음식만 잡수니까. 옛 세상에 95을 사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인지 지금 시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는 손녀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아들에게 죽기로 결심했다고 전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나는 이제 그만 살고 싶다, 그만 살고 싶어 라는 말을 되풀이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머니의 이 그만 살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나이가 있는데 저희 세대 엄마들은 좀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너네가 너무 나를 몰라준다 이런 약간의 원망? 그런 느낌도 있어서 요즘 많은 노년층들이요 많이들 이렇게 좌절하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제일 높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노인들을 많이 만나도 보고 또 병이 나서 몸이 괴롭고 이거는 이 어머님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많은 그 노년층들의 이러한 그 안타까운 삶의 그 불안한 현장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작품의 제목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가족, 직장, 딸 등 여러 가지 사라지는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은 이 작품의 제목이 사라지는 것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소설을 보면서 결국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진다고 해서 꼭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지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이렇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항상 그렇지만 분명히 사라졌어도 돌아올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손녀 딸은 사라져 버렸지만은 다시 보니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들이지 전체적인 사라졌다고만은 볼 수가 없게끔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수많은 것들 자기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키워왔던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공수거 이런 그 표현도 하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제 보내주면서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승화되는 그런 인생의 그런 길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책에서는 화자인 큰아들, 엄마, 아내, 둘째 아들 등이 등장인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은 책의 등장인물 중 누구에게 가장 감정이입이 되나요? 저는 엄마도 이입되고 아들도 이입되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서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렇게 뭐 엄마에 대해서 원망을 표한 적도 없고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하기가 스스로 이렇게 안으로 삭히는 주인공인 화자한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저는 엄마가 가장 공감이 됐는데 저도 정말 왜 살아야 하는지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이유를 그 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은 상황에서 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많이 공감이 됐어서 엄마가 가장 공감이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자의 아내는 화자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면서 딸을 내팽개치고 석사학위를 따겠다는 자신이나 딸을 교통사고에 이르게 한 어머니에게 탓하고 화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내의 이런 말을 어떻게 보셨나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표현하는 방법과 아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솔직하게 드러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들 이 사고가 난 뒤로 전부 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각자 자기만의 그 아픔, 자기만의 그 자책감, 그 자기 보호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아픔을 좀 얼싸안고 같이 나누고 이런 좀 대화가 부족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서로 관계가 악화가 되고 오히려 화라도 내고 서로 대화라도 좀 했지 않았겠느냐, 뭔가 좀 돌파구가 있었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의미의 말로 들립니다. 어머니는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며 집을 나간 아버지를 대신하여 두 아들을 키워냅니다. 그 후로는 아들의 손녀딸을 대신 기릅니다. 하지만 손녀딸의 죽음 후에 어머니는 자책하며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머니의 삶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짜여진 생활을 탈피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결국은 애롭게 그렇게 사시는 것은 맞는데 그 생활을 벗어날 수는 없었겠죠. 결국은 그 두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삶은 지금 시대하고는 다르겠지만은 그건 나이 있고 연세 있는 분들에게 하면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마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일단은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자는 그만 살고 싶다고 찾아온 어머니와 여행을 하고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화자를 보내며 홀로 택시를 타고 떠나는데요. 화자는 어머니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냅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요. 여러분은 이 작품의 뒷얘기를 쓴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비극으로 마무리될 것 같으세요? 저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엄마가 성무도에 가고 또 아들이 돌아간 이후에 또 삶이 계속될 것 같아요. 서로 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소통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도 전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후에는 서로가 각자 관계성을 또 새롭게 가져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하는 떨어져 있어도 같이 살지 않아도 그냥 살았으면 하는 해피엔딩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열린 결말이라서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 엄마가 좀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지병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한데 비극적으로 이렇게 당장 좀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두 사람의 관계가 이 만남 여행 이전보다는 조금은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비극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이 제목이요,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는 이 제목에 충실하고 또 전용준 작가의 이 글 어떤 취지나 이런 걸로 볼 적에 해피엔딩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라지는 그 엄마조차도 엄마가 이게 죽으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죽으러 가는 엄마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리지 못했겠어요. 말릴 수 없는 뭐든지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은 결국은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그런 거 아니었겠나 싶어요. 네, 물론 독서 프로그램이지만 직접 채널도 개설하고 카메라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진 않아서 많이 떨렸는데요. 그래도 재미있고 무엇보다 이제 선생님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많이 힘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북튜버가 직접 되어보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북튜버라는 말도 되게 생소하고 유튜버
라는 말은 이제 요즘에 굉장히 아이들도 뭐 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저 혼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랑 같이 읽고서 이제 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 많이 나오셔서 좀 책을 읽으면서도 좀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겠다. 이렇게 찍어서 영상으로 남긴다는 게 좀 되게 쑥스러운 일이긴 한데 용기를 내서 찍어 놓으면은 저한테 추억도 되고 식구들도 보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실제로 부딪혀보면 저거 어려울 거 아닌가, 용기가 좀 안 나는, 꺾이는 좀 그런 심정도 있고요. 조금 현재는 그러네요. 아, 책을 읽으면서 제가 책을 잘 안 보고 읽고 살았는데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또 가지면서 책에 대한 또 관심을 좀 또 갖게 됐고 또 이걸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굉장한 그 깊이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 분명한 것들이 있어서 누구한테도 이런 책을 또 고언해도 되겠구나. 저는 사실 북튜브보다는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아서 여기 이제 오게 됐는데 생각이 짧았던 부분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듣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북튜브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또 그거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또 그걸 저희도 참고해서 또 앞으로도 또 좋은 책들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토론을 할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한 건가, 그리고 요점은 1, 2분 정도 안에 그걸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와서 해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좋았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또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소한 거지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제가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고 정말 도움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보통 마이크? 보던 마이크가 다르네. 이렇게. 그게 무선 마이크라고 요즘에 쓰는 거예요. 네. 예쁘다. 혹시 괜찮지? 디자인이 훨씬 낫네. 네, 그래서 네, 그만하죠. 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같이 이제 정한인들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좀 할 수 있는 것. 그랬으면 더 경민을 높일 수 있을까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 하여튼 좋은 프로를 만들어줘서 고맙고요. 또 오늘 같은 날 어디 감히 이런 데 앉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보겠어? 근데 이건 상당히 좀 떨리네요. 내가 무대 체질이고 마이크 체질이라겠는데 이건 다르네요. 근데 그것은 이제 가방끈이 짧아서 그러겠죠. 하여튼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